자, 행정기본법 하겠습니다. 판례 설명은 안 하고 가급적이면 그러면 양이 많아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판례 설명은 거의 안 하고 법조항만 가지고 주로 강의하겠습니다. 판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늘어져 이게. 오늘 법령 강의니까 다 법조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법에 이제 3월 24일 날 전면 시행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한 겁니다. 4월 달에도 국가직에서 실제 찾아보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된 겁니다. 행정 기본 20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가 기본법이 반영돼서 출제됐죠, 벌써. 앞으로 이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예정이고, 좀 더 이제 어려운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중요한 조항이 엄청 많아서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볼 문제죠. 뭐 이게 사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는 이게 내가 2년 전에 넣어놨어요. 이게 법이 제정된 2021년 3월이죠. 2년 전인데 2년 전에 이 법이 나오자마자 내가 이 책을 냈다고. 근데 뭐 이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거의 찍은 문제에서 벗어난 문제가 아직은 없어. 한 지금까지 한 기본 문제가 한 20문제 나왔을 거예요. 전체 여러 시험 다 합치면. 근데 뭐 벗어나지는 않지, 그렇지. 근데 앞으로 추가될 내용도 없지는 않아서 이게 보완을 좀 하셔야 됩니다. 1조가 좀 내겠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정의는 법령 등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의 법원에서 이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있죠? 성문법원과 이제 불문법원이 있는데 헌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약, 법률, 법규명령, 그죠? 이게 법규명을 기능하는 행정규칙, 조례, 지자체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 법률이고 불문법이 이제 관습법, 뭐 조리법. 그다음에 이제 판례법은 논란이 좀 있죠, 알다시피. 판례법이 법이냐에 대해서 대륙법계는 부정적이고 영미계는 긍정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원래 판례법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8조가 이를 의미하고 조직법 8조. 법이라면 일반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법원조직법 8조는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소한다고 해서 일반 추상적이 아니라 개별적 효력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대법원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인 법은 아니죠. 그래서 판례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47조 1항 헌재법. 얘는 위헌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소한단 말이죠. 해당 사건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자체에서는 독일 헌재법에는 아예 법규적 효력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재 결정이. 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단 말이죠. 국민까지 구속한다. 이걸 법규적 효력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인정해요. 독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법규적 효력은 없고 일반적 기속력만 규정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법규적 효력을 인정을 해요. 헌법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문법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규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걸 규정을 하고 있다. 법령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등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법령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법령 등이라고 등이란 이렇게 했는데 등은 이걸 말하고 이 법령은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행정부의 법규명령 75조 95조 헌법, 그 다음에 대본규칙, 국회규칙, 대본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선위 규칙, 그 다음에 감사원 규칙. 이 5가지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정하는
그래서 법령 임의를 받은 고시훈련 애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여기까지는 법규 명령이 불명하고 여기까지 법규 명령이 불명하고 얘네들은 헌법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애들 이 네 가지 애들도 저 법규 명령이자 행정규칙이라는데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요. 얘네들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성질을 모두 갖는다. 모두 갖는다라는 것을 불명하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논란이 있죠. 왜냐면 헌법이 없다. 몇 가지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헌법에 있는 거고 이거부터는 헌법이 없고 감사헌법 92조죠. 얘는 감사헌법에 있다면 헌법이 없고 얘는 헌법이 없고 감사헌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법규 명령이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예? 근데 행정법에서도 논란이 있고 근데 뭐 옛날에 뭐 말도 안 되는 다수설이 긍정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다수설이 부정설, 법규성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애매하지만 하여간 뭐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했죠. 헌법에는 없지만 감사헌법이 없지만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뭐다?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기본법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돼.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걸 애시적으로 봄으로써 법규성을 갖는 것으로서의 그 대통령 총리령 불용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애시적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해석론적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인정했고 판례는 명확하게 이건 인정하죠.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인정하는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애시설에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감성규칙이 법규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죠. 유명한 행정규제 기본법 4조 2항의 단서가 있었지만 이게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법이 아니죠. 일반법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행정기본법은 행정실체법의 일반법으로 봐야죠. 실체법의 일반법인 기본법에서 이를 아예 규정했다는데 그 이의가 있다. 그전에는 개별법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4중의 단서가 이것에 근거였는데 이제는 행정기본법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 행정규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서 고시로 정한다라는 위임을 받았을 때만 이게 법령 보충형 행정규칙이 되는 거고 대적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않은 단순 행정규칙은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해당하지 단순 행정규칙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을 받은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 번째 1에 2의 위임을 받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을 받았을 때만 법령 보충형 행정규칙에 대해서 대적 효력을 갖는다. 걔네들은 대적 효력을 가지는 법이죠. 뭐 행정법에 법원 할 때 법에 해당하는 거죠. 단순 행정규칙은 포함이 안 되고 단순 행정규칙은 포함이 안 되죠. 법령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치법규 지자체 조례 규칙이죠. 행정청 뭐 기존에 있었던 기본 뭐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일하죠. 뭐 이건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 감옥 나복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기관들이고 두 번째 공무수탁 사인이 추가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당사자란 처벌의 상대방을 말하죠. 면허 정지 처분의 상대방, 면허 정지 처분의 상대방, 과세 처분의 상대방. 이게 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적인 구체적이죠. 이건 뭐 기존과 똑같아요. 일반 추상적이지 않고 특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처분은 구체적이에요. 왜? 이런 법령은 일반 추상적이죠. 법령은 이게 일반 추상적이니까 일반 추상적이죠. 법령은 그러니까 처분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규율을 하고 있죠. 1호와 4호. 1호는 일반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하고 있다라면 4호는 이 법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와 집행으로서 공권의 행사를 의미하죠. 구체적 사실이야죠. 일반 추상이 아니라 특히 추상이 아니고 법 집행으로 공권의 행사 그 거부도 처분이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들을 말하죠. 이건 뭐
동일하다. 뭐 절차법, 기본법, 심판법, 소송법이 거의 유사하다. 처분의 개념은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기본법이 대동소이하다. 뭐 거의 토시도 거의 안 틀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그다음에 이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제 행정작은 보통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뭐 행정상 직시강제라든지 직접강제에서 나오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제재처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죠. 너 음주운전했어? 면허정지. 면허정지되면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죠. 무슨 의무?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죠. 운전하면 안 되죠. 면허정지 30일 맞았어요? 그럼 30일 동안은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럼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죠. 그럼 면허정지가 뭐다? 제재처분이란 말이죠. 면허정지는 제재처분이다. 그렇죠. 그러나 다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봐야 돼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서 3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정상황제 5가지. 한번 30조 찾아보세요. 5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집행부터 시작하는 30조 1호부터 시작하는 대집행, 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제재처분이 아니다는 거죠. 이 5가지 행정강제는 뭐가 아니다? 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5호의 단서에 나와 있죠. 이런 거 내면 이제 뭐 변별력이 확 높아지지. 또 띠에서 포함시킨다고 또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단서. 국가 지자체 책무는 뭐 나오더라도 옳게는 나올 거예요. 옳은 선지로 1번, 2번, 1항이요. 근데 뭐 틀리게 내릴 가능성은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읽거나 보고 아 이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적극적 추진이 있구나, 이것도 4조도 있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4조 제목 행정의 적극적 추진,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적 행정의 근거 조항이 있더라. 그래서 뭐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해 준다든지 개별법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조치를 추진하라라고 지금 1항에 돼 있습니다. 2항에 돼 있습니다. 1항 2항. 행정은 공공이익을 위해서 적극적 추진, 국가지자체는 조치 추진. 3항. 대통령을 정한다. 다른 법률 관계 이게 일반법이라는 거예요. 행정에 관해서라고 하죠. 되게 넓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행정에 관련된 일반법이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없으면 이 법. 이게 일반법이죠. 일반법. 행정 작용 관련된 일반법이다. 절차법이 있는 분들은 3조랑 비교해 보세요. 절차법 3조는 절차와 관련된 일반법이죠. 행정 절차.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련 절차적인 절차. 그냥 행정절차법이지. 실체적인 게 아니라 뭐 따져보면 행정기본법이 형법이라면 행정절차는 형사법이 준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약간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절차적인 측면만 다뤄주는 거예요. 절차법이죠. 이건 실체법이고 기본법은. 그래서 이제 실체적인 내용은 기본법에서 다뤄지고 절차적인 내용은 절차법에 다뤄지는 거지. 양대법으로 봐야지. 행정법에 양대법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다시 들어오시면 5조가 그래서 1항에 보면 행정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뭐 다 포함이 된다면 행정입법, 행정행위 뭐 등등등의 행정 작용할 때. 근데 지금 내가 봐도 근데 잘 체계가 아직 완비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 그러면 행정지도 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지도 행정작용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행정지도는 절차법 48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 넣었어요. 행정절차법 48조를 봐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실체적인 내용도 꽤 있걸랑 이게. 여기 보면 48조가 그죠? 행정지도할 때 준수할 뭐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죠. 원래는 따지면 이 행정지도가 여기서 삭제되고 여기는 절차만 남고 예를 들면 뭐 49조 50조 이런 건 절차란 말이죠. 49조 50일 절차인데 48조는 절차라기보다는 실체적 내용이에요. 그럼 원래 이게 기본법으로 빠지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절차는 49조 50조 51조 절차죠. 48조는 실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어, 기본법으로 돌아서는 게 맞죠. 아마 뭐 10년, 2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지. 학자들 생각에는 그러면 행정지도가 어디 있는 거냐? 절차법에 있지 뭐죠. 기본법이 없어. 우리 분명히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 제2편 행정작용법 이래가지고 뭐 행정입법부터 행정행위, 행정지도, 뭐 공법상계, 뭐 행정계획 이렇게 배우죠? 행정지도 들어가 있잖아. 실체적인 내용이잖아 이게 제2편이. 행정법 교과서 제2편이 실체법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실체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48조가 들어야 맞는 건데 안 들어왔단 말이지. 왜? 여기 있으니까. 절차법에 있기 때문에 빼버린 것 같아. 아예 다 손봤으면 더 깔끔한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돼 있지. 완성도가 아직은 높지는 않아요. 기본법은 아직 멀었죠. 먼저 시작이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한 시작을 한 거예요. 대신 그다음 기간.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자마자 나왔던 게 이제 기간과 원칙이었죠. 이건 바로 시행됐기 때문에. 기간과 원칙은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출제가 됐었어요. 처음부터. 2021년부터 여름부터 출제가 됐죠. 내 기억에 군무원 시험부터. 군무원 시험인가 6월 7월인가 뭐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기간 계산은. 그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칙. 자, 기간 계산.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이 법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제하고 민법을 준용한다.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이죠. 이제 개별법.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민법 순이겠죠. 기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민원법에 규정된 게 몇 개 있단 말이죠. 민원법에 있는 그죠? 뭐 6일 이상일 때는 1단위로 계산하고 5일까지는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간 계산하는 방법. 뭐 그런 거는 민원법이 있는 거고. 그죠? 그걸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그게 이제 없단 말이죠. 없으면 이게 이제 기본법. 기본법에도 특칙이 없으면 민법. 그 유명한 초일불산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 월요일, 그 다음 날에 만료된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법과 대립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해버리면 어떤 게 2항이죠. 2항을 보면 이제 민법과 대립되는 내용이에요. 법령 또는 처분에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침익적인 처분이죠. 수익적이지 않고. 권익을 제한한다고 했죠.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부담적 성격 또는 침익적 성격의 처분의 경우 또는 법령이나 처분의 경우 권익이 제한되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예를 들면 면허정지 30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면허정지 30일 운전면허. 자, 면허정지 30일 권익을 제한하죠. 면허정지 30일 그러면 이런 처분 했단 말이에요. 면허정지 처분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1호 기간을 일주 월 연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죠. 그래서 오늘 10시에 면허정지 처분이 나한테 통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일차야. 민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죠. 여기에 대한 특칙이죠. 민법의 경우는 첫날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인데 즉 행정기본법은 이같이 침익적 처분의 경우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거죠. 초일을 산입한다. 그래서 첫날을 산입한다. 국민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취지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기간은 그날을 만료한다. 근데 30일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되다. 민법은 공휴일 뭐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월요일 날도 운전 못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따르면 월요일 날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로 만료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휴일. 자, 그간의 말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예를 들면 일요일이야. 30일차가 마지막 30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민법에 따지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하니까 그 다음 날로 운전을 못 하지. 근데 기본법에 따르면 일요일로 만료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보다 이런 경우 이날이 적용돼서 일요일로 만료되는 겁니다. 일요일로 만료된다. 그 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의 의미죠.
물론 이항의 단서가 있긴 하죠. 다만 각호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생각하면 과세처분. 과세처분 같은 경우에 그 일요일이 그 만료일이야. 그럼 일요일까지 세금 내야 되냐? 월요일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그럼 일요일까지 세금 내는 게 불리하죠,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민법이 적용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만 내면 기간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세금 납부 만료일이 계산해 보니까 일요일이라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2호를 적용하면 2항에 2호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까지 만료해야지. 그럼 월요일 아침에 갔더니 가상금 내야 한다고 그래. 가상금 10% 할증됐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2항의 단서 다만 다항 각호 기준에 따른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다 뭐야? 일요일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지. 그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 일요일 그 다음 날에 만료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한 가지로 말하자면 처분에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간 계산은 행정부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에게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딱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딱 들어맞아. 자,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당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봐봐.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안 나왔지만 봐봐. 그러면 도로 조명허가 30일.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도로 조명허가를 받았어요. 이때는 30일간 내가 도로 조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내일부터가 좋지. 나는 도로 조명 오래 하는 게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첫날에 산입을 안 해야겠지. 그럼 초일 분산입 이런 경우는 당연히. 만료일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일요일까지만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날이냐? 그 다음 날이지. 이거 뭐야 그럼 결국 처분에 상대방한테 유리하게끔 한단 말이야. 이게 민법이 적용되는 거야. 이런 게. 이게 민법 초일 분산입.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 이길이라고 하죠. 각각. 그럼 또 이길이 뭔지 또 몰라가지고 그 다음 날을 말해. 이길. 한자로 이길. 민법에서 이길로 표현돼 있걸라. 이런 거 빨리 이제 국어 순화해야죠. 순화해서 원래는 만료 그 다음 날 이게 좋은데 옛날 사람들 이길이라고 표현했죠. 민법에서 이길. 7조 이게 법령의 시행일과 관련된 겁니다.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각각 기준에 따른다. 법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그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30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2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거 있죠. 원래 법령 2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는 30일. 또 부칙에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법은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칙에 보면. 그러면 첫날에 산입하느냐? 이후 첫날에 산입을 안 한단 말이죠. 첫날에 산입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30일이야. 20일이든 30일이든. 자, 오늘 공포했습니다. 10시에. 오늘 10시에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했어요. 그러면 공포한 날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오늘 빼고 내일부터 계산해서 20일이 지나야 돼. 그죠? 그게 이유야. 첫날에 산입 안 한다겠죠. 세 번째, 법령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시행되는 경우 말일이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래서 20일이 일요일이야. 뭐 언제 시행되느냐? 월요일 아침,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만료되고 경과한 날로부터니까 그 월요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된 날이 그 얘기입니다. 행정의 나이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단위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나이가 2살 줄었잖아. 올해부터. 기억나죠? 올해부터 갑자기 2살 줄었죠? 응? 2살 줄은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다만 행정의 법원칙, 법치행정 원칙. 자, 이제 법원칙에서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까지 있죠. 이게 행정법의 법원칙인데 이제 자기구속의 법리만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기로 자기구속의 법리가 첫 번째 답으로 나왔어요. 기본법이 처음 출제된 문제가 답이 뭐였냐? 자기구속의 법리였어요. 없죠. 근데 이 책이 그 전에 나왔는데 그 날짜를 보면 그 자기구속의 법리 딱 찍었지.
문제로도 그대로 찍었어 이거는. 응?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계를 보면은 어? 그 사람들은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행정법 교과서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저 출제할 수밖에 없다. 6월 달에 나왔구나. 21년 6월 달에 나왔네, 이 책이. 근데 앞으로 나올 게 엄청나게 많다. 기본법은. 지금 강의만 잘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책 살 필요 없어. 뭐 책 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의하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법조항 자체를 틀릴 가능성은 없다. 근데 법치행정도 좀 신기하죠.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법률 우위원칙인데 앞에 무슨 내용이 없죠. 왜?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 무슨 뭐 얘기 안 따라온 거야. 모든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원칙은.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법률 유보예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의 근거, 법률 유보죠.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정작용에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침해유보설, 뭐 급부유보설, 뭐 전부유보설, 뭐 권력행정유보설, 뭐 번질성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건요, 중요사항 유보설, 번질성 이론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침해유보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게 침해죠. 침해작용이지 이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작용 플러스죠. 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중요하다. 중요하면 급부적인 내용도 그렇다는 거지. 중요하다라면 급부적인 내용까지도 중요하다라면 급부적인 내용이 다가 아니라 그때서 급부위보설입니까? 아니죠. 왜? 급부위보설은 급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여기가 중요사항 유보설에 가장 가깝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 제 모의고사 형태는 양자를 바꿨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률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 나머지 그냥 행정작용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X.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도 안 맞지. 지금 내가 불러준 문제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정확하게 모든 행정법학자들이 다 참가를 했기 때문에 뭐죠? 최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시 하나 다 조심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고 무지 뿌듯하게 생각했을 거야. 행정법학자들 무지 뿌듯한데 이러기 때문에 세 문제 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 시행되니까 왕창 돼버린 거예요. 눈물 흘렸을 거야.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이 법 참가했던 교수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거 보고 야 우리가 이제 진짜 뭐 산모가 애 낳은 것처럼 내가 대단한 일 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 진짜 어마어마한 느낌을 가졌을 거야. 이게 우리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독일에도 없어 지금. 독일의 절차법에서는 우리가 순서가 밀렸는데 드디어 법학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독일을 제친 역사적 기념비가 이 기본법이. 항상 우리는 대륙법계를 따라왔는데 독일을 뒤따라다녔걸라. 맨날 독일 따라다녀가지고 이랬는데 드디어 독일을 제친 법이에요. 기본법이. 독일에도 기본법이 없어요. 절차법만 있고. 뭐 헌재법이 다 독일. 우리나라 헌법도 다 독일. 뭐 하여간 우리나라 공법은 다 독일이야. 독일 거 빌려온 거야. 국가비상법이든 다. 근데 이것만 우리가 앞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마치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이긴 그런 기념적인 날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출제를 하는 거예요. 당분간 계속 출제하겠죠. 응?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낼 수도 있다. 8조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라면 이제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여기 있게 없게 이걸 물어본 거야. 순서지. 문제 내는 순서. 야, 자기구성법리만 없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구성법리 또 낼 수도 있겠지만 심심하면 8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분명히. 법률위를 바꿀 거다 이겠지. 법률 우위원칙에 뭐 앞에 뭘 써놔. 그럼 X가 돼버려. 법률 유보에는 안 써놔. 그냥 행정작용이라면 단어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 행정지도도 법률에 근거해야 되게 되죠. 근데 행정지도는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 되잖아. 공법상 계약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 되잖아. 근데 행정지도는 공법상 계약도 다 법률 우위원칙은 적용되니까 법률이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앞에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행정작용은 모든이죠. 모든 행정작용은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작용은 이라는 주어는 모든을 말하는 거야. 근데 법률 근거해야 한다는 거 앞에는 뭐가 들어오지?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중요사항 이렇게 한정하는 거라면 이게 한정적입니다. 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다. 근데 행정지도는 필요 없는 거야. 왜? 행정지도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높걸라.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행정지도 중요한 사항이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거는 중요한 사항 유보서는 영역과 무관한 거야. 원래는 그냥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니까 영역과 무관하죠. 다만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필요 없는 거지. 행정적인 합리가 없이 국민을 뭐 평등, 자기구속 법리를 규정을 안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는 9조와 12조죠. 판례에 따르면 9조와 12조고 학설에 따르면 구조설이 다설이죠. 뭐 12조에 신뢰보설도 있긴 하지만 다설은 구조고 판례는 둘 다 들었고 9조와 12조. 그러니까 따로 규정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합리기 없이 자, 상대적 차별, 비례원칙. 자, 방법의 적합성이죠. 그 다음에 필요성, 최소성, 필요최소성. 세 번째 상당성, 균형성을 말하죠. 목적의 정당성을 따로 언급을 안 했죠. 헌재 판례는 네 가지죠.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필요 최소한다, 범위해야 한다,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고 헌재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행정법에서는 보통 목적의 정당성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나열을 했고 유효하고 적절할까 방법의 적정성, 두 번째 필요 최소성, 세 번째 균형성 상당성 또는 비례 좁은 의미의 비례성이라고도 하죠. 3호 물론 공익화해야 한다는 공익보다 크지는 않아야죠. 뭐가 사익이 침해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크지는 않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겠죠. 뭐 최소한 이게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만 행정자격이 적법하게 된다. 근데 이게 10조에 이제 행정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급부작용도 포함되는 걸 봐야 돼. 앞에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 이런 표현 안 했죠? 그러면 모든 행정작용에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될 수 있다. 비례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 위반되면 위법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11조 1항.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뭐 있다는 정도만 하면 되죠.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원칙.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행정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이게 앞을 남용이라고 뒤를 일탈이라고 하죠. 일탈 남용할 때 앞쪽이 남용이고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일탈이죠. 예를 들면 30% 이내다라고 했는데 가진금이 1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실명법 위반했다라면 4천만 원 때리면 일탈이죠. 권한은 30% 범위 내란 말이죠. 30%의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을 때려야 되는데 40을 때렸다 그러면 권한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30을 때려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남용이죠. 30 이내기 때문에 재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머니한테 90세 노인한테 실명법 위반으로 3천만 원 때린 것 내 생각에 일반적으로 남용이죠. 그분들은 뭐 실명법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치매도 있을 수도 있고 90세 노이면 뭐 그런 분한테 뭐 3천만 원 다 때리는 건 그렇지. 황량개치 나쁜 놈 알면서 법도 알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죠? 탈세도 하고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뇌물도 받아가지고 짱박원에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나는 30이 많고. 근데 할머니한테 30을 때리면 뭐가 돼? 법 개념적으로는 남용에 해당하는 거지. 황량이한테 40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일탈에 해당하는 거지. 그 둘 다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죠? 남용과 일탈을 같이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상은 일탈, 남용 한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고 판례는 일탈, 남용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위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보원칙은 공익 제3자에게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과 합리적 신뢰를 보호한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 합리적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어느 때는 보호할 필요 없다. 공익 제3자에게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을 해쳐 제3자에게 해쳐 현재의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다. 그걸 제하고는 물론 이제 정당해야 되죠. 그럼 정당하지 않는 신뢰가 뭐예요? 규책 사유죠. 규책 사유가 있다라면 정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18조의 2항의
1525지. 일단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1525 2항에 18조 2항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든지 처벌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당한 신뢰가 아니란 말이죠. 정당한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할 때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죠. 신뢰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겠죠. 다시 돌아오시면 12조 2항에서 이게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를 드디어 명문화시켰죠. 그동안에는 실권의 법리가 절차법에 있다 X로 나왔단 말이죠. 행정절차법에 물론 없습니다. 근데 기본법에는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법에는 있는 거예요. 실권의 법리가 기본법에는 지금 들어온 거죠. 드디어. 이것도 나올만 하겠죠. 빠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1년 3년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어요. 1년 3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죠. 애매하지만 장기간이라는 단어 쓰고 있죠. 1년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라든지 또는 3년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장기간이라겠죠. 왜? 너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 내 생각에 너무 경우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딱 연수를 박아 놓는 게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 생각에는 이걸 안 써놨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권한이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믿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면허 정지 사유가 있었어요? 내가 2000년에 음주운전했어. 2000년에 2000년에 음주운전했죠 내가. 그래서 그때 교통 단속 걸렸어요. 호 불었는데 많이 나왔어. 근데 이때까지 면허 취소를 안 한 거야. 면허 정지도 안 하고 취소 정지가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오늘날로 와서 2023년이죠 지금. 3년은 오늘 면허 취소 정지하겠대. 지금에 와서 나 기억도 안 나. 기억도 가물가물해. 2000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음주운전 했나? 꿈결인가? 다른 놈이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 20년 지나 보세요. 그러면 이때 하면 어떻게 돼? 신뢰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내가 신뢰를 하는 거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죠? 서울시 경찰청, 서울경찰청장이 나에 대해서 면허정지 취소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20년 이상이면 엄청 장기간이지 이거는 그죠? 그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신뢰를 하죠? 그때는 권한이 실효되는 거야. 권한을 실효되니까 권한을 행사하면 위법이 돼버려. 면허 정지 처분이 이때 위법이 돼버려. 2023년에 황량기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위법이 돼버리는 거야. 다만 공익조 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리가 있는 경우는 예로 한다. 그때는 권한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권한 행사해라 라는 겁니다. 부당결부 행정작용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이죠. 있느냐 아니라 동그라미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없는. 그래 건축가가 해줄게. 너 1000만 원 내라. 실적 관련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저기 땅 기부 체납해라. 관련이 없는 땅. 이러면은 부당결부라고 하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게죠. 그다음에 행정작용. 자 이제 원칙이고 작용해 보면 이제 처분 뒷장. 자 그다음에 27조의 공법상 계약, 제4절의 과징금, 그다음에 5절의 강제, 행정상 강제, 그다음에 6절의 그밖에 행정작용에 있어서 신고 수리 관련된 신고, 수수료 사용료 이런 거죠. 여기까지 지금 행정작용과 관련된 내용인 게 정확하게. 제4장은 따로 해놨네, 그렇죠? 제4장 행정 입법활동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다. 행정지도 이런 게 없는 거야. 행정지도라든지 행정계획이 없어요. 행정계획도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졌죠. 행정계획에 대한 얘기 없죠? 지금 없고 공법상 계약은 있지만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지도는 없다. 다시 돌아오시면 처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처분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1항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법령의 효력을 발생 전에 완성 종결 동그라미 진행이 아니라 완성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정소기법만 금지하고 있죠. 부진정소기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완결 종결이니까 진정이죠. 그래서 완결 종결된 사건의 신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진행 중은 되는 거죠. 완결
종결된 사건이 있단 말이지. 2022년에 2023년에 신법이 들어왔어요. A법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소급적용하지 마라. 소급적하지 마라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완결 종결과 대립되는 진행이란 말이지. 진행 중에 사건의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법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적용하는 것은 일단 금지하고 있지 않죠. 완결 종결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겠죠. 왜요? 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하고라 하겠으니까 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규정이 있는 경우랑 헌재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죠. 헌재 판례도 13조 2항, 헌법 13조 2항을 받아낸 거예요. 이게 헌법 13조 2항을 받아서 나온 것이 14조 1항이야. 기본법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죠. 친일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미 군정시대 때 그런 법령 등의 경우는 진정소위법이지만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유형이. 뭐 그런 경우를 그런 법령을 말하죠. 모든 법령이 아니 해석론적으로도. 법령 등의 특별한 게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거 안 된다. 두 번째,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게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처분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그래서 허가 신청이라든지 할 때 신청시법과 처분시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신청시법과 처분시법이 다를 수가 있죠. A법이 있고 있때는 요건이 추가되는 B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청시는 요건을 갖췄지만 처분시는 요건을 못 갖출 수가 있단 말이죠. 요건이 이게 한 개인데 여기는 두 개야. 신청할 때는 1의 요건을 갖추고 2의 요건을 못 갖췄어요. 왜? A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처분 시에는 두 번째 요건이 추가됐어요. 두 번째 요건의 불비로 이걸 적용해서 거부가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뭘 따른다?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른다. 처분 당시법이 B법이고 이때 요건이 두 개면 이걸 적용해서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2번 그래서 뭘 따른다? 처분 당시법 동그라미. 신청시법이라고 틀어내겠죠. 처분 당시법이니까 신청시법 X. 신청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을 따른다. 신청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을 따른다라는 거죠. 물론 법에 특별한 경이 있거나 적용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청시법을 따르는 경우도 있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절차를 매우 지연시켰을 때는 그때는 신청시법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었죠. 그와 유사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법령 위반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의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 당시. 행위 당시법 동그라미. 처분시법이 아니라 행위 당시법이죠. 이건 처분시법이 아닙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재 처분의 경우는 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위반 행위 후 법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가볍게 된 경우 유력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 경우는 특별한 경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국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행위시법, 행위당시법. 행위시법에서는 A행위에 대해서 면허 정지였어. 면허 정지였어. 근데 처분시 면허 정지할 당시 이렇게 보니까 이때는 A행위가 면허 취소 사유로 바뀌었어요. 면허 취소 사유로 바뀌었어. 그럼 뭘 적용하죠? 이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근데 거꾸로일 수도 있죠. B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사유였어. 면허 취소 사유였어. 근데 처분시는 B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로 바꾼다든지 또는 면허 취소나 정지 안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뭘 적용하죠? 이때는 이걸 적용한다. 더 가볍게 됐을 때. 이것도 유리한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겠다는 태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사망 위에서 두 번째 줄 행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자, 이걸 뭐로 내겠어요? 당연히 처분시법을 법령에 따른다.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겠죠. 행위 당시를 빼고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내겠죠. 불명이 낼 때. 단서를 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변경된 법을 따른다는데 이거를 행위시 법령 등에 따른다. 이렇게 내겠지. 단서는.
그죠? 응? 근데 이게 질서 위반은 규제법과 똑같이 깔맞춤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질서 위반은 규제법도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지. 옛날부터 다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어? 그다음에 15조 처분은 고난이 있는 기간이 취소 처리하거나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제 공정력이죠. 드디어 이제 공정력에 대한 일반 규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처음으로 역사적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공정력에 대한 간접적 근거로서 행정선법 20조라든지 뭐 23조 등이 거론이 되었었죠.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걸 거론할 필요도 없어. 명확한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응? 그래서 공정력에 명식 규정이 있다는 거지. 있다. 근데 불가 변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불가 변력이라든지 불가쟁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죠. 물론 이제 불가쟁력 그 자체는 아니지만 뭐 관련된 조항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불가쟁력 조항으로 보기는 좀 힘든 게 있죠. 그게 37조죠.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37조 다음 각호 연한에 해당 경우 해당 처분은 행정청에 취소 철회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심판, 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됐다는 게 뭐예요? 불가쟁력이지 뭐. 근데 불가쟁력에 대한 명식 규정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이거는 불가쟁력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장에 보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지 뭐 불가쟁력 또는 처분의 효력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만약에 처분의 효력으로 규정하려면 여기 했겠죠. 아마도 이 타이틀에 규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15조에 처분의 효력 1항 예를 들면 공정력 2항 불가쟁력 3항 불가변력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먼저 자력집행력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을 텐데 처분의 효력이란 타이틀 안에 근데 지금 15조에는 딱 공정력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변력 불가쟁력 처분의 효력으로서 불가쟁력 불가변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은 규정되어 있다. 공정력은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불가변력 불가쟁력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유효한 것으로 또꾸나미 유효 적법 X로 나오겠죠. 분명히 유효를 적법으로 틀게 낼 거라면 틀게 낸다라면 유효를 적법으로 내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단서에서 무효를 끌어오겠지. 첫째 줄로 무효인 처분은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 처리하거나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X 무효인 처분이 주어가 돼서 뭐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틀리게 낼 때는 분명히 하나는 유효를 적법으로 내든지 또는 무효인 처분을 주어로 써가지고 첫째 줄을 내든지 그래서 X로 내겠지. 그렇게 낸다라면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자기나 신분 등을 취득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정한다. 뭐 결격사유 법률로 정한다. 말이죠. 뭐 우리가 공무원 결격사유 비슷하게 허가받을 수 없는 사유 뭐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운전면허 결격사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면허 결격사유처럼 다른 허가의 경우도 결격사유를 규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반 규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항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거는 법률을 만들 때 지상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결격사유는 아니죠. 봐봐. 1호가 분명할 게 어떻게 결격사유요. 그게 아니라 입법자한테 너 다른 법 만들 때 도로교통법 만들 때 그때 결격사유 두지 않냐? 운전면허 결격사유 그때 이렇게 해라.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에 대한 지상. 왜? 1항에 법률로 정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법인 거야. 그래서 기본법이야. 행정기본법이죠. 다른 법률을 만들 때 이제 지침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입법자를 직접 구속할 수는 없겠지. 이게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랑 이랑 만약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법률이랑 다른 개별 법률이 안 맞아. 여기 안 따라서 지상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이게 체계정당성 원칙 위반이죠. 근데 체계정당성 원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바로 위헌은 아니라고 하잖아. 현재 판례상.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자체가 직접 뭐죠? 뭐 여기 위반된다 이혼이 되는 건 아니죠.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 다음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첫째, 규정의 필요성이 불명할 것. 그러겠죠, 당연히고요.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 규정할 것. 결격 사유를 또 너무 넓히면 안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대상이 된 자격, 신분, 영업, 사업의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부당 결부는 안 되지. 예, 운전면허 발급할 때 결격 사유. 세금 1억 이상 안 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지금. 세금 1억 안 낸 거랑 운전면허는 무슨 사유야. 응? 실적 관련성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박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질 것.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한다든지, 또는 뭐 기계공학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뭐 이런 거. 교과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예? 예를 들면 뭐 미용사가 되려면 의학 박사학위가 요구될 것. 야, 뭐 미용사 머리 깎는 미용사, 되려면 의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 안 되지, 그치? 뭐죠?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게 헌법에서 2단계로 배우는 거예요. 2단계. 주관적 사유한 뭐에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되지, 노력으로 되긴 하지. 이게 그래서 2단계 제한이 이런 것들은 자격이죠, 자격. 2단계 제한이라고 해서 헌법에서 직업에 제할 때 배울 때 2단계 제한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부관, 일단은 뭐 부관은 많이 나왔겠죠. 일단 딱 관심을 끄는 조항이니까.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왕 재량이 없는 경우는 근거 있어야죠. 1항에 법률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요. 법률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경우가 들어가면 틀리다 봐야 돼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아니, 법률에 근거 있으면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붙일 수 있지. 그러면 법률이 없는 경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걸랑. 법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재량일 때 뭐 부관을 근데 저 기속일 때는 법령이 없으면 붙일 수 없고 법령이 있어야만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인데 법령이 그러면 있으면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야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왜 1항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게 틀리게 됩니까? 2항과 비교를 해보라 이게요. 예? 만약에 지금 2항의 취지는 뭐예요? 2항의 취지는 이거 골라. 법령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걸로. 그럼 1항에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은. 의미가 알겠어요? 출제자의. 잘못 생각하면 법률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히. 법률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법률이 있으면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법률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가 틀립니까? 1항이. 그 의미는 2항을 비교를 해봐라. 2항의 의미는 뭐겠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2항을. 그렇기 때문에 1항에는 왜 법률의 근거라는 게 없었겠어요? 없어도 붙일 수 있다는 의미로서 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1항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리다고 봐요. 법정을 낼 때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재량이 있는 경우 1항, 2항 재량이 없는 경우. 비교를 잘 해두시고 기본은 내겠죠. 세 번째, 사후부관. 계속 되고 있지 이것도. 그래서 처분할 당시는 부관이 없었죠. 나중에 부관을 붙인다든지 부관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처분할 때는 부관 안 붙였어. 근데 3달 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또는 부관을 붙인 내용을 변경하는 거지. 원래는 100만 원만 내라 이랬더니 너무 싼 것 같아. 500으로 늘려야 할 것 같아. 사용료를. 점용료를 500으로 늘려야 할 것 같아. 그럼 부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후부관이죠.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 1, 5, 2, 3은 암기하셔야겠죠. 법에 근거가 있었다. 근거 있다. 사후부관에 당사자가 동의했다. 그 다음에 부관을 변경하거나 붙이지 않고는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3가지 경우는 사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후에 처분 이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다소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 4번은 우리가 부관의 이제 한계라고 보통 배우죠, 교과서에서는. 여기는 부관의 요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첫 번째, 목적이 위배되지 않을 것. 두 번째, 실적 관련성이 있을 것. 동그라미.
그다음 세 번째 비례 원칙이죠. 필요와 최소한의 범위일 것. 비례 원칙 중에 필요 최소 원칙을 말하죠. 2번은 부당결부겠죠. 처분할 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세 가지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은 위법 부당 동그라미. 왜? 취소니까. 이건 강학상 취소예요. 위법 부당할 때도 가능하죠. 그리고 직권 취소는 위법 부당. 쟁송 취소에서 행정 심판은 위법 부당. 행정 소송에서는 위법의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직권 취소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쟁송 취소 아닙니다. 직권 취소에 이거는 직권 취소. 직권 취소지 쟁송 취소는 아니지. 쟁송 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이지. 행정심판법 소송법이고 기본법은 직권 취소죠. 그래서 처분청, 행정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이게 아니고 행정청이 주어져. 18조의 1항에 주어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직권취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사유는 위법 부당이죠.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다. 소급표죠. 그래서 직권취소, 쟁송취소 기본은 저 소급표죠. 다만 당사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는 장래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장래 향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대가심이 2항 당사자가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부당하게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통해서 공익과 비교 형량이 한다. 위법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 부당이죠. 처분이. 그러면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거지.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거지. 아 이거 이번에 냈죠. 개념을 냈죠. 7급 시험, 9급 시험에 이번에도 냈죠. 그치? 뭐 쉬운 문제지만 이거는 하자가 있을 때죠.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 취소죠. 취소죠. 자, 위법한 건축허가 나간 거야. 위법한 건축허가 나갔어요. 나중에 위법이랑을 인지하게 되죠. 뭐 가오든 차고든 행정청에. 근데 직권 취소할 때 이익을 형량해야 한단 말이죠.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 환경보호라든지 뭐 자연환경 보호, 공익, 마이너스 신뢰보호 이걸 비교 형량해야 한단 말이죠. 이제까지 뭐 터만 이게 좀 다지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 취소를 통해서 마이너스가 별로 크지 않죠. 근데 공익이 만약 크다라면 취소 적법이죠. 취소는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취소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건축이 거의 완공됐어. 건축을 받아서 거의 이제 완공돼가지고 이제 준공 단계 이뤘어. 거의 준공 신청 이제 해가지고 지금 준공 나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겠대. 들어간 돈이 얼마고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웬만하면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럼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이제 2항의 본문이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이제 이익을 주는 거죠. 수익적 처분이죠. 취소할 때 취소로 인하여 당사에 있게 될 불이익, 신뢰보호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얻는 공익과 비교 형량이 한다. 이게 비교 형량이죠. 비교 형량. 그런데 다음은 비교 형량할 필요 없다. 이번 건축허가가 신청할 때 내가 허위서류를 제출했어.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건축을 받았어. 1호죠. 1호.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는 위법한 것을 알면서 내가 신청을 했어. 2호. 이런 경우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지죠.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비교 형량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비교 형량 없이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더라도 신뢰보호 위반될 여지가 없다. 신뢰보호 위반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비교 형량 없이 바로 취소해야 된다. 물론 이때 절차법은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 비교 형량 할 필요는 없는데 절차법 21조 봐보세요. 절차법 21조 등은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됩니다. 너 절차법과 실제법을 헷갈리면 안 돼요. 사전통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해줘야 돼. 왜? 이게 1호, 2호 있다는 건 나중에 결론이 날 문제이기도 하죠. 솔직히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투면 나는 아니다. 내가 무슨 사회 은폐를 했느냐. 나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니네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건축허가해주고 딴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완공까지 됐는데 니네들 완공된 거 책임 안 지려고 공무원들이 내가
사실 은폐했다고 하는데 나 사실 은폐한 적 없다. 다 신청할 때 얘기 다 했다. 내가 할 얘기 다 했고 녹취록 봐봐라. 근데 니네들이 지금 착오를 일으켜서 허가를 해줘 놓고 이거 니네들 취소한 거 아니냐. 건축이 완공됐는데 그래서 니네들 이거 저 면피하려고 나한테 지금 사실 은폐했다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소송 제기돼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해줘야 돼. 사전 통지해주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절차를 진행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하면 결론적으로 그래. 결론적으로 법원이 보니까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귀책 사유가 있어서 1호2호에 해당해. 그래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면 실체적 하자는 없는 거예요. 실제법적 하자가 없죠. 실제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근데 사전 통지 안 했어. 이유 제시 안 했어. 사전 통지 없이 허가 취소했어. 허가 취소했다라면 절차법적인 하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취소가 되는 게 되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실체적 하자랑 절차적 하자를 똑같잖아. 우리가 세율이 30이야. 그래서 3천 때렸어. 1억이 과세표지냐? 3천만 원 과세했어. 빼박이잖아. 기속행위란 말이죠. 세율 기속. 과세청을 해야 한다. 기속. 여부도 기속. 금액도 기속. 그럼 3천 원 과세점 실체적인 하자는 없지. 실제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적법이야. 하자가 전혀 없어. 세법, 소득세법 기준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근데 이유를 제시 안 했어. 그럼 절차적 하자는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서도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이 법 취소가 되느냐가 이제 다뤄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대법원 여러 판례를 보면 다 절차법적 하자만 가지고도 이 법 취소가 된다. 그래서 법이 따로 있는 거지. 기본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는데 절차법은 껌값이야? 아니죠. 절차법 괜히 만들었어. 그러면 뭐로 만들? 기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야.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익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비교 형량 없이 바로 취소했다라면 행정 기본법적인 하자는 없죠. 행정 기본 실제법이야. 그러니까 하자는 없죠. 근데 절차법에 하자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거랑 이거랑 또 절차법적으로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려면 21조 사항에 해당해야 돼. 절차법. 20조 사항 봐봐. 20조 사항, 절차법 21조 사항 세 가지. 뭐 긴급하든지 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는 게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확실해진다든지 고치는 게 현재 곤란하고 불필요한 상당히 있다든지 뭐 이런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절차는 생략되는 거예요. 사전 통지 절차는.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면 이 사유는 없잖아 지금. 1호 2호. 2항의 1호 2호는 실제법적인 어떻게 보면 이익 형량의 생략 사유야. 이익 형량 안 해도 된다. 실체적으로 이익 형량 안 해도 된다. 1호 2호 경우 2항에 거시는 것이 절차법 21조 사항과는 뭐가 나온 거야? 20조 사항이 어디 있어 이게? 절차법 20조 사항에 사실 은폐행위 하면은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있어 없어? 21조 사항에 절차법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거나 실제 판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하던 도중에 나쁜 놈이야. 이 새끼 뭐 황랑이 나쁜 놈이야. 사실 은폐해가지고 날 속여가지고 말이야. 담당자 내 건축안 내주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맨날 욕 얻어먹고 말이야. 민원 들어오고 막 여기 건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너 뇌물 받았지. 씨 나 뇌물도 안 받았는데 황랑이가 속인 거야 나를. 사실 은폐하고 말이야. 허위 조작해가지고 그 나쁜 놈 말이야. 허가 취소해야지. 그치? 이런 나쁜 놈한테 무슨 할 얘기 뭐 있어?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야 무슨 너 같은 놈한테 말이야 사전에 통지 의견 네 얘기를 왜 듣니 내가. 싸가지 없는 놈 취소. 이러면 큰일 난다겠죠. 이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구나.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도 나쁜 놈이니까 엄청나게 아주 서류 조작가니겠어. 자식 너 형사범위 아니면 너 서류 조작해서 너 형사죄 뭐 사문서 잊어고만 너 이 새끼는 공문서도 잊어했네 이 자식. 여러 가지 했네. 뭐 이래가지고 뭐 아이 나쁜 놈 새끼. 그건 맞아. 나쁜 놈 맞는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 사전 통지해줘야 돼. 의견 정치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이 있고 절차법이 따로 있는 거야. 생략사유도 서로 따로 있잖아. 그죠? 19조 2항 1호 2호 생략사유지. 18조 2항의 1호 2호 생략사유고 뭐 이거는 실제법적인 생략사 일종 이익형량의 생략사유고 21조 사항 절차법 사항은 절차적 생략사유. 다르잖아. 왜 다르게 규정했겠어 입법자가. 바보야? 그건 아니지. 그렇죠? 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적법이죠. 이거는 이법 부당 X. 물론 앞으로 적법이라고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18조는 취소니까 여기는 적법이 아니라 위법 부당이지. 18조
취소니까 위법 부당 하자가 있어야죠. 19조는 철회니까 적법이지. 취소, 철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는 건 뻔하는 거야. 이걸 넣는 거지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넣고. 그러면 뭐 이제 문제 성립되는 거지 바로. 바로 문제 성립되는 거야. 이번에 그런 취지 낸 거야. 철회도 원시적 하자가 있다. 무슨 하자가 있어 적법인데. 구급시험 쉽게 나왔죠? 철회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다. 원시적 하자 없지. 적법인데. 적법한 행정행위 처분을 철회하는 거니까 하자가 없지. 하자가 없단 말이죠. 하자가 없지. 적법이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근데 면허는 적법인 거야. 적법하게 면허가 나왔잖아. 근데 음주운전을 사후적으로 음주운전을 황당하게 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는 거지 처분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내준 거 적법하게 내준 거야. 필기시험 뭐 있죠. 그다음에 장례주행, 뭐 저 도로주행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면허가 나왔잖아. 이게 적법인 거야. 적법이 나왔지만 후발적 사유로 황당하게 음주운전했잖아. 어젯밤에 음주운전해서 그래가지고 면허를 취소한다고지. 면허를 취소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발급이 위법이 되나? 그렇지는 않지. 이게 적법이지. 이건 적법이지. 후발적 사유지. 그렇기 때문에 적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허 취소는 강학상은 철회인 거지. 도로교통법에는 면허 취소로 돼 있지만 저 실질적인 의미상은 이게 저 철회다. 물론 뭐 나이를 속였다든지 뭐 나이를 속여가지고 저 면허를 땄다든지 원래 18세 이상이야만 면허를 딸 수 있는데 뭐 위조해가지고 저 면허를 땄다든지 그러면 저 위법한 운전면허지. 그때는 취소지. 도로교통법상 18세 이상은 돼야지 면허를 딸 수 있죠. 근데 17세가 면허를 발급받았다. 위법이지. 도로교통은 반하는 면허 처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고. 근데 법정을 낼 때는 이렇게 낸다는 거죠. 이거 둘이 이렇게 싹 바꿔보면 간단한 거야. 그죠? 그다음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것은 19조에서 적법한 처분 대신 위법 부당을 넣으면 되는 거고 저 전부 일부를 장래하여 소급하여 이렇게 내겠지. 왜? 18조는 소급표죠. 19조는 장래유고. 물론 이제 18조 1항의 단서의 장래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하여간 여기는 소급. 18조는 소급. 여기는 장래. 소급하여 여기는 장래. 이게 되는 거죠? 소급하여 장래. 소급 장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문제를 낼 때는 간단한 거야. 이게 크로스죠. 크로스 기본적으로 다 크로스로 낼 거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크로스해서 내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죠. 첫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했다. 일정 이상 음주운전했다. 그다음 두 번째, 법령의 변경이나 사정병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사정 변경. 세 번째,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요. 특허죠. 특허인데 이게 이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어. 그래서 황랑이 여기서 편의점하고 있어.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편의점하고 있어. 편의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안에 편의점 있겠죠? 편의점하고 있는데 저 행안부가 내려오고 뭐 인혁처가 내려오고 각 부처들이 내려와. 자꾸 서울에 있는 부처가. 그래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이 부족하대. 그래서 저 허가를 취소하는 거지. 근데 강학상은 허가 철회라고 보는 거예요. 취소라고 보통 얘기를 쓰지만 우리가 법조항상은 실질적 의미는 이게 뭐예요? 철회다. 왜? 사용수 허가의 하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으로 공익이죠. 이게 세 번째. 공익상 각 부처의 사무실 이용을 위해서 공익상 매우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죠. 갈 데가 없어. 내려갔는데 부처가 내려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사무실 비워줘야 돼. 편의점, 커피숍 다 비워줘야 돼. 이런 경우는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처리할 수 있다. 세 가지죠. 법에 규정이 있다. 음주운전. 두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 세 번째,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 세 가지 경우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이익을 형량해야 돼. 이양? 그렇지. 이것도 이익 형량이 적용됐지. 이익 형량. 근데 왜 여기는
그 18조에 나와 있는 2항에는 이로 이유가 없어요? 18조는 여기는 18조는 이게 그래서 사회 은폐를 통해서 건축을 놨다든지 이러면 뭐야 이거는 저 원시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내가 행정재산 사형수표를 받았다. 뇌물 줬어요? 행안부 공무원한테 뇌물 줘가지고 행정재산 사형수익 허가를 받았어. 수익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거 허가를 취소. 이건 뭐야? 취소의 철회예요. 취소지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거지. 그치? 허가에 하자가 있는 거지. 응? 철회는 적법하게 나온 것이니까 하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로이유가 없는 거예요. 2항의 이로이유 같은 내용이 18조 2항 이로이유 같은 내용이 19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생각을 해봐. 자동적 처분. 행정처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이것도 냈지. 이것도 해당 연도에 냈을 거야. 응? 재량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응? 자동적 처분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재량이 있는 경우. 이제 기속행위랑 친하다는 거죠. 자동적 처분은. 뭐 이러면 딱 얼마, 뭐 이러면 얼마.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려면 기속행위 한다면 딱딱 떨어져야 돼. 너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 벌점 몇 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반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딱딱 떨어지게끔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재량이 없다라면 자동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 처분 대표가 사실은 우리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알아서 바뀌잖아. 그게 다 하명이란 말이죠. 일반 하명 신호등이라는 게 그렇죠. 적색등 건너가지 마시고 여기 딱 뜨잖아. 그럼 거기 따라 우리가 하명에 따라서 우리 행위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잖아. 뭐 처분서 발령하나? 뭐 이유를 제시하나?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기속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재량일 때는 재량권 행사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들어서 이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적 처분과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경우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겠죠. 없다. 재량사의 기준, 재량이 있는 처분할 때는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행량해야 되고 정당하게 이익 형량. 그래서 공익사익, 사익사익 세 가지를 형량을 해야죠. 형량을 안 하면 형량 흠결, 형량 혜택. 아예 안 하면 형량 혜택. 형량 흠결,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으면. 오형량, 누구보다 객관적인 이익 형량을 못했다라면 이런 것들이 형량의 하자라고 하죠. 보통 형량의 하자. 그럼 위법한 처분이 된단 말이죠. 위법한 처분이 된다. 위법한 처분이 되죠. 그래서 처분할 때는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행량해야 한다. 정당 이익 형량을 못한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거죠. 형량 혜택 안 한 경우. 중요한 사항 누락. 객관성 없는 형량. 이건 형량의 하자. 그럼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되겠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에 근거되는 범위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주체 누가 할 건지.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면허 취소.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면허 취소. 이게 주체야. 사유. 어느 때 면허 취소 정지한다. 사유. 도로교통 93조에 보면 쭉 나열돼 있단 말이야. 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쭉 나열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유. 유형. 면허 취소한 정지냐. 면허 취소나 정지냐. 유형. 그 다음에 상한. 면허 취소할 때, 면허 정지할 때 며칠. 뭐 이런 거. 며칠 이내. 뭐 이런 거.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지금은 당장 안 했지만 하한이라든지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하한이면 상한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면허 정지가 10년이 될 수도 있걸라. 그럼 면허 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뭐 몇 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넘어갈 수 없걸라. 근데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는 상한을 규정하는 게 맞는 거지 법에서. 하한을 규정하면 면허 정지 처분 하한 30일. 그럼 상한은 끝이 없는 것이 뭔지까지 돼. 10년, 20년, 100년도 면허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을 두는 게 맞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져도 되는 것들을 낸다. 법학자들은. 법학 교수들은 뭐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한을 규정하는 게 맞을까? 상한을 규정하는 게 맞을까? 상한을 규정하는 게 맞지? 그럼 하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적 그 사고 순서가 되는데 법을 모르는 인간들은 막 내버려. 미친놈들 많더라. 내가 보니까.
뭐 이런 문제를 내지 정신병자들 그런 게 막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막 내버려요. 그런 것들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면 되지, 그렇죠? 그죠? 벌점 몇 점이게 뭐 30km 초과하면 벌점 몇 점이게 이걸 왜 내냐?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걸 왜 내 그런 것들을 정신병자 하나 내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내들이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중요한 법정에 상한이 있다라면 이런 걸 내든지 해야겠죠. 제점의 유형 상한을 정할 때는 위반의 특성, 위반행위,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뭐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유사한 위반행위 형평성 나중에 내겠지 이런 것들은 다 내들 하더라도 이항 다음 상황 이런 것도 맞아 나중에 낼 거란 말이야. 동기, 목적, 방법, 위반행위 결과, 횟수 당장 내지는 않을 거고 나는 모의사한테 편집을 시켜놨어요. 이거 낼 때부터 처음부터. 근데 그건 좀 약간 과도한 면인 거예요. 왜 미래까지 생각해서 내놓은 거라서 이 책은 반드시 부하일 책은 아니다. 너 근데 미래까지 다 대비해서 낸 거야. 한꺼번에 만들 때 나는 언제 또 만들지 모르니까 제대로 만들자 하는 취지로 그냥 싹 내놨어. 아이가 조항마다 한 두세 문제씩 다 내놨었는데 좀 당장은 아니고 몇 년 후에는 도움이 되겠죠. 제재처분의 제척 기간 행정처분 법령 위반행위 종료된 또 5년 이거 내겠지 뭐.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근데 가로도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해서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소 정지에 관련돼서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거 5년 낼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5년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그래서 이제 면허 정지도 이제 5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허가 정지라고 했죠. 정지 5년이 지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내가 이제 음주운전 했잖아 어제 밤에. 그래서 11시에 이제 걸렸어.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면허 정지해야 한다고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실권의 범죄가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런 제재 처분 관련된 제척 기간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실권의 범위는 약간 장기간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것들은 5년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보면.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주로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년은 낼만한 숫자라고 봐야 돼요. 5년. 가로치고 이걸 다 포함한다. 자,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말하는 변형 과징금. 원래 면허 정지해야 되는데 면허 정지 대신 과징금. 이 사업자 면허 정지해야 돼. 근데 면허 정지하면 여러 가지 교통상의 불편, 국민의 불편, 물가의 문제, 실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변형 과징금을 때리죠. 그래서 변형 과징금을 포함한다는 거. 그냥 과징금은 아니고 변형 과징금.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이죠. 이게 변형 과징금이죠. 변형 과징금. 그 다음에 을 할 수 없다. 2항. 다음과 권한 해당 경우는 1항을 정한. 이것도 마찬가지. 몇 년이 지나면 이거 다 되겠지. 몇 년 너무 낼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중요한 것도 낼 건데 몇 년이 1항은 중요하지 바로 내겠죠. 근데 2항은 몇 년이 더 지나야 할 거예요. 그렇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게 그럴 것 같지. 뭐 이런 애들 봐줄 필요 뭐 있어. 이런 10년 20년 지나도 할 수 있다겠죠. 응? 당사자가 인허가의 신고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이게 중대한 것이라 이게 신뢰보 없는 거지 얘네들. 규칙 사유. 규칙 사유로 말하지 1호 2호 같죠. 세 번째 정당한 사유비 행정적인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5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5년이 지나서도 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 제기나 법원의 판결에서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 제기나 판결이 확정된 뒤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 철회된 경우. 그래서 이제 심판이나 판결을 통해서 취소된 경우. 제재처분 취소 철회된 경우는 제기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겠지. 무슨 얘기예요? 허가 취소를 했다는 면허 취소했어요. 근데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에서 하는 말이 여기 비례원칙 위반된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무슨 말이에요?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거. 그래 허가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사유는 존재했지만 야 취소 너무한 거 아니야? 정지는 몰라도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죠? 비리원칙 위반된다는 것은 야, 허가치에서 너무 지나쳐 이랬는 거지. 만약에 법에 근거 없으면 법률 유보원칙 위반된다고 하지 비리원칙 위반되잖아 안 하걸라. 이게 비리원칙 위반된다는 법 위반을 했다는 거지. 누가? 처분의 상대방이 황남기가. 그래서 너 음주운전 했어. 그죠? 근데 허가 취소했단 말이죠. 면허 취소했단 말이죠. 근데 그 면허 취소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면허 정지 소주 2잔인데 뭐 이런 거야. 소주 2잔인데 응? 혈중 알코올도 몇 점 몇인데 야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래서 비리원칙의 위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취소했어. 허가 취소를 취소했어. 취소한다라는 행정심판의 위원회 취소 재결 이건 취소 판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결이나 재결이 있을 때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뭐 1년 이내 뭐 할 수 있다? 허가 면허 정지, 허가 정지 이런 3개월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게 지금 뭐야? 사망이죠. 행정청 일항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날 수도 있거나 소송이 오래 끌면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여기 판결의 취지. 야, 음주운전은 맞아야 그래 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데 야 취소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면허 취소는 그래서 허가 취소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 취지에 따라서 해야 돼. 기속력 때문에 그래서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에 이르는 주된 이유까지도 있다란 말이 이 말이에요. 다 판결문 읽어봐야 돼. 판결문을 읽어봐서 취지에 따라서 1년 이내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로치고 합의제 기간은 2년이라는 것은 좀 오래 걸리지. 왜? 구성원들이 모여야 되고 회의를 잡아야 되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건 1년 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2년으로 된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다 낼 거예요. 근데 당장 될 거냐 잘 몰라 나도. 1항은 당장 될 것 같고, 사망은 뭐 당장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중요하긴 한데 내 생각에는 뭐 당장 될 수도 있어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점 나도 잘 몰라 솔직히. 뭐 몇 년 정도 안에 나올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근데 느낌상은 1항이 먼저 내겠지. 1항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사망을 내겠죠. 근데 가로친 부분은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 높아지지. 합의제 기간의 경우 1년으로 내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지. 예? 난이도가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문제는 뭐 낼 여지도 없진 않지. 다른 법률의 1항, 2항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법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법률에 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겠죠. 인허가 의제 이거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중요하고 경찰에서는 덜 중요할 거예요. 인허가 의제는 뭐 공무원 쪽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할 테고 어마어마하게 공무원 쪽 수험생들은 7급급 수험생은 근데 경찰 수험생들한테는 혹시 듣는 분들이 있다라면 24조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경찰한테는 근데 공무원한테는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제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걸 말한다. 인허가 의제의 기준이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인허가 의제 하겠습니다.